이 지구에 수천 수만 가지의 생명체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부처님 법을 만난 희유한 인연을 성취하였습니다. 다 같이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의식을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대 금일참회 투도중대 금일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망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압구중대 금일참회 탄해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치암중대 금일참회 백업 동안 쌓인제 한 생각에 다해 없으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회는 옴달바 모자 모지다다야 옴달바 모자 모지다다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다다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라고 하는 뜻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 무엇에 희생을 했느냐? 나 대신에 희생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담는 그릇인데 그것이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물건 이름이 국토라고 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그릇이에요. 이 큰 그릇에, 국가라고 하는 그릇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려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떤 법이 있어야 되고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없으면은 힘센 사람이 대장이 되고 힘 약한 사람은 그냥 종노릇밖에 되지 않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고 말게 되니까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헌법이고 법률이고 또 대통령령이고 여러 가지 조례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시장 경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되고 또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못 살 수도 있고 또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또 잘 살 수도 있고 머리를 개발하지 않는 사람은 못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그 자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고 싶으면은 열심히 이제 살면 되죠. 그래 열심히 살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도상 그 제도가 공정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가 골고루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 편에게만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을 요즘 사람들은 부족주의라고 해요. 한 부족이 있으면은 그 부족의 어떤 그런 규칙은 자기들끼리 부족끼리는 잘 사는데 서로 편편이 되는데 타 부족은 배척을 하죠. 그래서 그걸 부족주의다. 부족주의는 아주 뭐라고 할까 사람의 지능이 뒤떨어져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소규모의 집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시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부족처럼 몇백 명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몇 천만 명이 모여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이제 나라가 큰 낭패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질서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좋은 제도에서 법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나라가 발전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 이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모아놔도 남한테 다 빼앗겨요. 이웃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버린 거나 힘센 사람이 와서 그냥 겁을 줘서 가져가거나 하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평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없이 한다. 그런데 이제 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정리가 돼 있어도 또 타 국가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국가를 침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외세 침략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뛰어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또는 몸을 다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베풀고 제도를 만들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고마워한다, 감사한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뭐냐? 나 대신에 희생했다. 희생이란 말은 누구 대신에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 대신에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6.25 한국
남침 한국 전쟁 때 약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 대신에 그 3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대신 돌아가신 희생하신 분들한테 정말 고마워하고 뜻을 기리고 그 후손들이 살아있으면은 잘 대접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날이다. 그래서 6월달은 현충일도 있고 6.25 남침 한국전쟁 기념일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로 가족이 모여 앉아 있는 그런 이 분위기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일본하고 맺어서 이제 그 매교권을 일본한테 이제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년 후에 1910년에 이제 일제가 이제 한반도를 병합을 했다. 그런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병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그 사람들이 땅을 파서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권, 그러니까 국토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빼앗아갔다. 자기 것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1905년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우리 이제 한국을, 조선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본도 노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 두 나라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싸움에서 러시아가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04년에는 또 중국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두 강대국이 서로 한국을 집어삼키겠다, 조선을 집어삼키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싸움을 벌였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졌어요. 만약 청나라가 이기거나 러시아가 이겼으면은 우리 이제 한반도는 그 러시아 것이 되거나 또 청나라 지배를 받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기는 바람에 이제 우리는 일본의 어떤 그런 지배를 받게 됐다. 그래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다. 자, 나라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독립이라고? 예, 독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립. 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만 쓰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씁니다. 그럼 독립이 뭐냐? 이제 부모가 아들, 딸을 다 키워서,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을 장가 보내면은 독립시키죠. 그때도 이제 독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딸이 시집을 가면은 지가 다른 가정을 꾸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 가정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살아간다. 어떻게?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걸 이제 독립시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도 장가를 가면은 뭐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독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 독립을 하면은 두 부부가 나가서 같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 부모한테 손을 벌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립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독립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 독립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런 뜻으로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은 언제예요? 아는 분? 대한민국의 독립.
우리 저 아주 멋지게 생긴 잘생긴 남자가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 독립이 언제예요? 48년 8월 15일. 어? 48년 어. 8월 15일. 왜요? 저기 정부가 세웠다. 저기 우리 요한보사는 언제예요?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보안이 부사님은 1945년 8월 15일이죠? 맞아요? 45년은 45년? 45년 강복됐고 독립은 45년입니다. 독립이라는 말과 광복이라는 말은 뭐가 다릅니까? 광복과 독립?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른들이에요. 나이 60이 넘은, 이게 살 만큼 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도 이제 언어를, 용어를 정확하게 이제 모르고 있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은 해방된 날이에요. 해방. 해방은 뭐냐? 압제로부터 벗어난 날. 또 개인은 해탈한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번뇌로부터 벗어난 날이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945년부터 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는 뭐냐? 이렇게 하면은 남쪽에는 미국 군정기고 북쪽에는 소련 군정기예요. 군정기예요. 그때는 나라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건국을 한다.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바로 독립이에요. 독립. 나라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독립이 아니에요. 아까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 가서 지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가정을 이뤘을 때가 독립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라도 국가가 있어야 독립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없으면은 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독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탁 통치를 한다. 신탁 통치를 더 해야 된다. 백성들이 우둔하니까 어떤 독립국가로서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신탁 통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니까 남쪽에 이승만, 김구는 반대를 했고 김일성은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했어. 그래서 반탁을 하다가 이제 북한에는 찬탁을 해요. 소련의 지령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찬탁을 하니까 북조선 노동당은 찬탁을 하니까 남조선 노동당, 그걸 남노당이라고 해요. 그 남노당에서도 북조선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찬탁으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하면은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신이 올바른 이제 민족 독립운동가들은 열렬하게 반탁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46년에 이승만 박사가 정읍에 가가지고 발언을 하는데 지금 남쪽에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군정기라고 하는 남쪽에는 미군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에는 소련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북쪽에는 46년부터 각 지역마다 벌써 인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공사나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토지를 몰수하고 그 공산국가가 그렇잖아요. 토지를 몰수하고 그 공사나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승만 박사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그 당대에서는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승만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적인 그 생각을 갖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물론 많이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4년 동안 대학을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2년 동안 석사학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제출해서 윌슨이라고 하는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이제 이럴 정도로 했고 또 1940년대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책자를 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일본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막상 그 일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난 뒤에는 이승만의 존재가 대단한 그런 참 값이 올라가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놀라운 인물이 됐어요. 아무튼 그런 그 선지적인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 남쪽에는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이렇게 따로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김구라고 하는 김구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승만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아주 잘 지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1875년생이고 김구 선생은 1876년 한 살 차이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서로 친해가지고 초대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을 때 이승만은 경호국장이야, 경호국장. 김구 선생은 그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서 만나면은 서로가 아니라 김구 선생이 이승만 박사한테 형님이라고 했어. 그래서 하와이에 있다가 이제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초대한다 이래가지고 시체를 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노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노동하다 죽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시체를 모아가지고 싣고 오는 거예요. 그 시체를 실은 배에 상자, 그러니까 관 속에 들어가서 이승만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으로.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 이제 얼마 못하다가 박은식이라고 하는 분한테 물려주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이렇게 각별한 사이였는데 이제 귀국해서 47년부터 이제 노선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김구 선생은 남북이 통일된 상태에서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건국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박사는 우선 남쪽이라도 먼저 건국을 해놓고 북쪽에 국회의원 자리를 남겨놓고 때가 되면은 같이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이제 합하면 된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승만이 왜 그런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이미 1946년에 소비에트의 지령을 받고 그 전국 다 인민위원회를 그 북한 전체에다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토지를 다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를 빼앗기고 또 뭡니까 그 지주들이라고 해가지고 탄압을 받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려와가지고 그때 이제 김구 선생을 위주로 해가지고 모여든 정당이 한국독립당인데 줄여서 한독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일본에 협조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독립운동을 했던 인촌 김성수, 전라도 사람이에요. 또 고화 장덕수, 전라도 사람이에요. 또 그 다음에 송진우라고 있어요. 그 송진우 선생, 이런 사람이 전라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만든 당이 한민당이에요. 한국민주당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 김구 선생은 그 한민당을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장덕수,
당창덕수라고 하는 분이 암살을 당했는데 그것이 이제 김구 선생의 소행이다 이래가지고 김구 선생이 재판에 불려나가고 그런 이제 경우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그만큼 싫어하고 또 김구 선생이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를 만나러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갈 때 한독 당원들이 그 경교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얼마 전에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앞마당에 빼빼 둘러 앉아가지고 못 가게 막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한독당이 누구라고 했어요? 북한에서 토지를 몰수당하고 지주라고 해가지고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신해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경구장을 가보니까 지하가 있어요. 지하에 조그마한 쪽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쪽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차를 타고 북한으로 간 겁니다. 그런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 김구 선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노선에 비해서 그 한국당의 구성원들은 북한에서 핍박받아서 이미 소련의 어떤 그런 괴뢰 정부가 돼가지고 북한에다가 공산주의를 만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 알고 그렇게 전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신해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김구 선생이 북한에 가는 걸 열렬하게 막은 거예요. 열렬하게. 그래서 나중에 김구 선생이 이제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게 안두희라고 하는 소위인데 그 사람이 바로 한독당 비밀당원이에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하고 수시로 비밀리에 만났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총탄에 저격을 당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을 김구 선생이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결과적으로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자료에 의하면은 이승만은 그 혼란기 때 한 사람도 사람을 죽인 그렇게 흔적이 없어요. 죽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혼란기에 뭘 모르니까 별별 소리를 다 지어내서 이제 이승만한테 갖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자료를 다 분석하고 파악해서 봤을 때 이승만만큼 오늘날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해를 한 사람이 김대중이에요. 김대중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연방제 통일도 김구 선생의 사상을 계승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구 선생이 남북 같이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게 비현실적이죠. 그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그런 이제 어떤 참 시대에 맞지 않는 이상적인 감상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를 이어받은 사람이 김대중이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대중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김구 선생의 기념관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우리 가봤죠? 그리고 그 효창동에 가보면은 김구 선생의 묘소가 있고 그 기념관이 잘 지어 있습니다. 뭐 엄청납니다. 그는 이제 그런 사상적인 어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 대통령으로서 6.25 남침 한국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고 북한을 물리친 이승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화장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살았던 1947년, 48년 당시에 건물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대간시하고 또 그 공로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모른 채 이렇게 이제 지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나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또 일반인들에게나 또 교육을 통해서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워가지고
김구 선생은 대단한 독립지사인데 이승만은 아주 원수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그런 김일성의 종이 되는 거죠. 북한 백성들이 김일성 종 아닙니까 지금? 굶어 죽어야 되고 이 좋은 세상에. 남쪽에는 1년에 10조의 음식 쓰레기가 버려지는 거예요. 10조. 그런 이런 세상에 북한에는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해외에 파견돼 가지고 노동자 노릇하고 꽃제비 노릇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고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북한으로 잘 모셔줘야 됩니다. 여기 재산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줘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팩트라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서 너무나 무모한 거고 너무나 잘못된 건데 무식한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독립이다. 또 독립정신이다. 또는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독립이라는 말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고 잘못 아는 거야.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아요. 잘못 알면 이 바꿔지질 않아. 당사자가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다. 그게 이제 진정한 독립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대통령부터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절에 아무 행사도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인간 이하의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지배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그게 부당한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 되겠어요. 누구 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인간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인간 정신이 있어요. 인간 정신. 그러니까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렇게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또 아니면 느끼는 어떤 또 사유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몸을 가지고 있었을 때만이 그런 기능이 가능해요. 만약 몸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시점을 맞이한 어떤 상태에서 모든 것이 딱 정지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아주 희미한 의식, 아주 희미한 판단, 아주 불분명한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몸을 만나서 몸에는 기관이 있잖아요. 이 기관이 살아있어야 그것이 다 작용이 되는데 이 기관이 없으니까 기관이 없고 어떤 그런 내용만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신이라고 합니다. 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49일 동안 신이 돼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으면 개주로도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뭐 또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하다못해 뭐 풀벌레로도 태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면 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나무에 의탁하면 나무 아닙니까? 큰 나무가 고목이 되면 나무 신이 목신이 거기 들어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의탁을 하면 그래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런 신들 중에서도 평소에 부처님을 좋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따르고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가 죽으면은 그야말로 그런 신은 호법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신이 되고 저 사람을 좋은 사람을 지키고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신이 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은 아무데나 잘 의탁이 되질 않아요. 뭐 신들렸다 이래가지고 뭐 하는데 그거는 일종의 착각이고 일종의 그거는 자기 체면이야. 내가 미친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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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년이다, 미친놈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 미친놈이 돼버려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100명이서 삥 둘러서서 가운데 한 사람을 놓고 야, 너 미친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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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 이래 하면은 처음에는 아니야 하다가도 나중에는 내가 미친놈인가? 지금 내가 여기서 미친 짓을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그걸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중생이 뭐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동몽상에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착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 노릇을 하고 무당은 또 뭐 합니까? 없는 말을 지어내요. 그리고 없는 말을 지어낼 때도 말을 세게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존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야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야 이년아, 너 아주 화장년이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냥 확 이렇게 길을 꺾어 놓는다고 할까? 아주 부끄럽게 만든다고 할까? 무참하게 만든다고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쭈그러들잖아요. 그러면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말을 덧붙이고 지어내고 이렇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지금은 이제 주지를 하고 뭐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뭐 컴퓨터도 만져야 되고 해서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지. 내가 불광사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은 내 곁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아무개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진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주의를 줄 건데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텐데 다 내 의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나의 독립적인 정신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남 탓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탓도 하지 않는다. 뭐를 잘못을 딱 지적을 하면은 계속 그 잘못을 반복하는 거야. 그건 자기 탓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 탓을 하지 않는 자존심을 갖춘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기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은 에이 모르겠다 뭐 된 대로 되라 뭐 적당히 되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그냥 보신료품 받고 그럭저럭 살아야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독립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독립정신이라고 했을 때 독립운동을 이렇게 왜 하느냐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정 벗어나는 것은 나라를 건국하는 거예요. 나라를 되찾는 거예요. 그 되찾는 게 건국 아니겠어요? 되찾지 않으면은 그런 뭐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이다, 독립이다 이렇게 하는. 그래 뭐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참 그게 무지하게 들리는 거야. 형편없는 인간들의 어떤 정신 상태로 들리는 거예요. 아닌 걸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이다라고 했을 때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 즉 건국을 말해요. 거기에 건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 아니에요. 해방이 되지 않으면 건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국을 광복이라고 하는데 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 정신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왜 그러냐? 불교 정신은 이 자기 어떤 정신 세계가 굉장히 이 독자적인 거예요. 이 연기법에 의해서. 그래서 다 내 책임으로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남 탓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불교 정신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독립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국가정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이에요. 남 탓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자다. 나는 어떤 계획경제주의자가 아니라 시장경제주의자다. 노력하는 만큼 잘 살고 또 머리가 좋으면 좋은 만큼 성공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머리가 좀 나빠. 그러면은 머리 좋은 사람한테 가서 숙이고 그 가서 일해주고 돈 좀 받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기 역할에 맞게 자기 능력에 맞게 어울려가지고 사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노동조합이 왜 필요해요? 왜 노동조합이 가지고 때리잡아야 그거는 유럽에서 생긴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그런 그 잘못된 제도거든요. 투쟁과 협상. 사실은 투쟁할 것도 없고 협상할 것도 없어요. 서로 인간적으로 대하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참 머리가 좀 나빠도 그래도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나누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자비심을 느끼고 깨달음을 갖고 하면은 저절로 다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투쟁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이병철이에요. 이병철. 투쟁하기 전에 준다.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 그 사람이 불교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삼성그룹 자체에서는 불교 가문이에요. 이번에 이건희 씨가 죽었을 때도 저기 서울에 진관사라고 하는 구파발에 있는 절에 가서 49제를 올렸다고 하거든요. 그 불교를 신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것이 그 저변의 불교 정신, 즉 해탈 정신, 자유 정신 이런 것이 현대 민주주의하고 딱 맞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보수주의자다, 누구 파다 그런 게 아니죠. 누구 파가 뭐가 있어요? 그 생각이 다르면은 그는 파가 될 수가 없죠. 생각이 같은 사람이 친구가 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지지자가 되고 이제 그런 것이지. 아니 내 생각에 같은 사람이 김일성이니까 내 생각하고 같아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나는 김일성 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민족 반열자 김일성 주의자가 내가 왜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정신과 육체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이제 나라의 독립이 국권의 상실뿐만 아니라 국권을 회복하는 즉 건국을 하는 것이 독립정신이고 광복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제 살다가 죽었다. 그래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사람 몸을 얻어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을 얻어야. 사람 몸을 얻지 않으면은 늘 어떤 그런 미완성 상태로 떠돌게 되는 거예요. 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신을 믿는 종교가 있어가지고 신이 좋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신은 인간 밑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신으로서는 성불을 못해요. 인간의 몸을 받아야 성불을 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사실은 인간이 신보다 더 월등한 거예요. 그 신들은 제사도 못 지내잖아요. 자, 자기가 먹고 싶은 사과도 하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차려주는 거야. 갖다 바치고. 이런 이제 얘기를 사람들이 잘 듣고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단 말입니다. 뭐 관심이 없어요. 우선 먹고 살고 뭐 그냥 저기 자기 기분에 만족하고 자기 생각에 새롭듯이 통하면 그냥 떠들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흥청망청거리고 그런 어떤 건달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정신이 다 쏠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삶이 뭐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 적어도 불자로서, 적어도 또 불자 중에서 도피한사 신도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독립이 뭐고, 독립정신이 뭐고, 독립운동이 뭐고, 진정한 독립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덮어놓고 독립이다.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가지고 또 6월달 호국 보훈일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좀 올바른 삶을 참된 뜻을 가지고 사는 어떤 삶을 한순간이라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천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걱정 봉소식이 그 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산물 떨쳤으니 도솔산이 담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해생경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도 성지한다 나무와 반야 바람이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